네, 편집 없는 날선 독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미스터 사이다 이재호 전 장관, 정치부담 박지원 전 의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보니까 화면에 이제 나오겠네요.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가 나와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늘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담화를 냈는데요. 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탈북민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은 그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건 날려봐야 네. 대개 DMZ에서 떨어져 버리든지 또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물론 또 몇 장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거 해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대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이지 그러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김여정 위원장이 모른 척 한 놈이 더 밉다. 이런 과격한 예. 발언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 놈이 아마 이재호 위원장이나 박지원은 아닐 거예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네. 이것은 대화를 좀 해보자 하는 신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 발언이 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수시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로서는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네. 이번 발언이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뭐 남북 군사 합의 뭐 개성군 여러 가지 걸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건 그냥 한번 엎어놓는 걸로 봐야죠. 그건 뭐 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너무 과격하게 뭐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그냥 뭐 어렵게 북한에서 어렵게 하는 소리 아니냐 네. 뭐 그렇게 봐야죠. 좌우지간에 요즘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우리 이재호 통합당 고문이 잘해요. 잘해. 지금 좋은 발언 안 치잖아요. 예. 과민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뭐 금강산 관광 폐지 얘기에 또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아주 나열할 수 있는 건 다 나열했잖아요. 언제는 그런 얘기 안 했나요? 네. 항상 했죠. 심지어 과거에 김영철 남쪽 불바다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불바다 만들었어요? 네. 뭐 의뢰이 북한은 좀 신경질적인 과민 반응을 하지만은 그러나 특히 이번은 백두혈통인 김여정 네. 제1부부장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백해무익한 삐라를 왜 보내냐고요. 물론 그것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실정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통일부도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발언 후 4시간 만에 삐라 방지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정부도 잘하는 거죠. 네. 뭐 예전에는 그게 그런 삐라라고 하시면 요새 대북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삐라 그랬는데. 네, 지금도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언론 보니까 전에- 삐라라고 했더라고요. 예. 전에야 뭐 북한에서도 뭐 수시로 삐라 보냈잖아요. 네. 우리 은평구 같은 데는 북한과 좀 가깝잖아요. 북한산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북한산 등산 가면 뭐 이 나무 밑에마다 삐라가 뿌려져 있었으니까. 예. 근데 그 북한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는 거는 그 자체보다가 뭔가 다른 계산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요즘 뭐 남북 대화도 잘 안 되고 미국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북한으로서는 뭐 별 탈출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데 뭐 한번 과격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건데 나 우리 정부로서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 우리 민주공화국하고 저쪽에 인민공화국하고 차이인데 이쪽에 삐라를 보내는 걸 더구나 그것도 뭐 정부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정부기관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탈북민 단체에서 보내는 건데 이걸 정부가 또 과격하게 탈북민 단체를 또 못하게 하거나 제압하거나 하면 그것도 이 우리나라 성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법도 없고 그러니까 단지 보내는 사람들이 현재의 정세를 생각해서 뭐 자중할 때 자중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고 네. 또 북한에 저렇게 반응한다고 그래서 당장 또 우리가 어떻게 뭘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런 것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당장 뭐 무슨 서울 불바다 맞는다 그래도 뭐 지금 몇십 년 동안 뭐 불바다 근처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 남북 관계가 완전히 저야말로 남북이 합의가 돼서 평화가 보장될 때까지는 그러려니 해야지 그걸 너무 뭐 신경질적 북한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일 거 없고 안보라는 측면에서 그러려니 하면 되나요? 이건 네. 안보 문제까지 전개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조 위원장도 똑같은 저와 견해인데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를 통해서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 지금 예, 대미 메시지예요. 그렇죠. 예, 미국이 코로나, 인종 갈등, 예, 대선 전국 아니에요. 여기다 미중 갈등까지 지금 미국 자체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구실은 없고 우리 정부를 자극해서 대화를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서라. 이런 간접적 메시지로 보면 돼요. 네, 아까도 우리 이재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도 매 주말에는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요. 예, 거기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김대중 대통령 2호에서 엄청난 것을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하나도 동화된 적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비라를 보내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개 보면은 DMZ에서 다 떨어져요. 네, 남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극소수는 북한으로도 갈 수 있겠죠. 가도 북한에서 그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그 수색도 가지고 있는가를 탄압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지난달에 5월 31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말일 날 그 탈북민 단체가 보낸 이 대북 이 풍선에 보면 대북 전단 수십만 장도 있었고 또 1달러짜리 지폐도 또 2,000장 2,000장. 있었고 또 메모리 카드도 1,000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되게 좀 신경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신경을 쓰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전량이 그대로 북한 지역에 떨어지면 이건 북한으로서 난리 날 일이지. 그러면 그러잖아요. 이게 예, 지금 예. 임진강 넘어 김포 쪽에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임진강을 넘어가는 건데 그게 북한 주민이 많은 사는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몇 장 안 된다고요. 네. 북한이 우리 쪽에 그 뼈라 보냈을 때도 우리 쪽 지역에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듯이 네. 이쪽에 저쪽에 떨어지는 것이 뭐 1달러짜리 2,000장, 뭐 비라 50만 장, 뭐 메모리 카드 1,000개, 네. 뭐 최고 50권 이렇게 이번에 보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전량 북한 지역에 떨어져서 북한 주민들이 다 주워 볼 수 있으면 이건 뒤집어질 일이지. 뒤집어질. 그렇죠, 그게. 그 정도 되면 온전히 도착하게 되면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질 일이지. 그렇게까지. 그런데 뒤집어진다고 진단.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거의 북한 지역 주민들이 주소 볼 수 있는 지역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아주 극히 드문데 예. 몇 장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에 탈북민 단체는 보냈느냐? 탈북민 단체는 그게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네. 탈북했는데 자기들 살던 북한이 좀 더 민주화되고 좀 더 인권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은 이토록 네. 자유스럽고 좋다 하는 걸 자기네들은 선전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 단체는 보내는 거고 그러나 그것이 보낸다는데 날린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실제로 그게 북한에 떨어져 갖고 북한 주민들이 그걸 주워 보고 뭐 독려하거나 그럴 만한 숫자가 날아가질 않는다고요. 과거에는 네. 북한에서 비라를 보내는 그 장소에 원점 타격하겠다. 네. 또 발표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나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는 보초를 서가면서 대북 탈북민들이 보내는 그 삐라를 못 보내게 네.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김포도 접경 지역은 일부가 있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 달러를 2,000불 아니에요. 일불 그렇죠. 달러 2,000장. 2,000개니까. 1불짜리 2,000장. 그러니까 네. 일불 달러 2,000장이니까 2,000불인데 엄격하게 보면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렇죠. 북한에 돈 이거 버리는 문제 거니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부에서도 단속할 수가 있죠. 과거에 이제 비라를 우리 김대중 정부 때 네. 보면은 그 멀리 가기 위해서 수소로 그 밑에다 이제 풍선 그 밑에다 풍선 수소해가지고 거기다 멀리 넣어서 해요. 날리는 그럼 거죠. 수소는 폭발하면 다치거든요. 예. 그래서 수소법 방지 그 법으로 단속해라. 나도 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예. 그거 진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하니까 또 탈북민들이 그렇게라도 북한에 좀 보복하겠다 하는 심정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해무익하고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예.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정부도 계속 탈북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예. 설득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 김여정 부부장이 저렇게 그 발언을 한 거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북한이 미국하고 기분 나빠도 우리인데 화풀이 하고 네. 중국하고 기분 나빠도 우리인데 화풀이 하고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그것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으로 이제 소위 전달하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잘 안 나타나잖아요. 네. 계속해서 막 한 20일 있다 나타났다 또 뭐 쭉 안 나타나 이제 이런 데다가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 북한이 지금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김여정 위원장이 우리는 건재하다. 네. 뭐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말을 좀 더 그 튀겨서 했을 수도 있다. 막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그 북한이 그냥 그 관행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우리 정부가 거기에 과민 반응해갖고 뭘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예. 저 얘기네. 백두혈통이 건재하다. 이런 걸 그 대외적으로 대내외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데 실제 최근에 보면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나온 담화 같은 것이 지난 3월에 2번 있었고 또 이번에 또 나와 3번째잖아요. 근데 앞서 2번째하고 이번이 다른 것이 앞서서는 조선중앙통신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노동신문에 네. 실렸어요. 북한의 최근에- 전체 인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북한의 체제 단속을 하는 거고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렇게 파워풀하다. 그리고 백두혈통이 건재하게 통치하고 있다. 그런 국내 정치용, 네. 국내 과시용 이런 것도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앞서서 그 코로나19로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잠행 뭐 20일이다 며칠 이어질 때 일각에서는 김정은 뭐 김여정 뭐 후계설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됐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후계 수업을 6년간을 비공개리에 받았습니다. 네. 외국에서 학교 나오고 대학 졸업하고 포병 부대에 가서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해서는 바로 김여정과 함께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2인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고 또 만약 네. 유고시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후계 구도로 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암시하는 거예요. 대내외로요. 그렇죠. 북한 인민들한테도 그러고 예. 주변국들한테도요.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이제 예. 대외적으로 지금까지 발표하던 걸 인민일보에 게재했다고 하는 노동신문에. 것은 노동신문에 게재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 내치용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이
김여정 부부장이 후계자 수업의 일종으로 봐야죠. 예, 이렇게 자꾸 발언을 강화하고 예. 뭐 또 발언하면 세게 하잖아요. 뭐 당장 뭐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네들 내부의 체제 단속도 있지만은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도 좀 높여주고 네. 크게 보면 일종의 자기들 후계자 수업의 하나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요, 마지막 한번 짚어볼게요. 김 부부장이 이번에 이제 노동신문에 실린 거 보게 되면요, 이 대북 전단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강산 폐지, 개성 공업지구 완전 철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남측으로부터 문재인 정부로부터 어떤 그 전향적인 뭐 얘기를 듣는다면 혹은 뭐 좋은 제안이 있다면 뭐 협상에 좀 응할 준비가 돼 있어라는 어떤 메시지 발신으로도 볼 수 있나요? 저는 미국이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도 지적했지만 코로나, 인종 갈등, 대선, 네. 미중 갈등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미 대화는 또 북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인하지만 코로나가 창궐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협력을 제안했고 네. 계속 우리 정부에서 대북 제안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소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은 사실 북미 대화를 위한 전초전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조 바이든에게 반전하기 위해서 예. 북미 정상회담도 미국 대선 전에 한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있기 지금 때문에. 현재 미국 시위 상황에서 위기 탈출용으로요. 아, 그렇죠. 위기 탈출도 목적으로.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늘 자랑하는 게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도 하지 못한 것을 나는 하고 있다. 네. 만약 민주당 힐러리가 집권했으면 지금 전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다.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모멘텀만 만들어주면은 예. 저는 그 미국 대선 전국을 위해서도 어떤 탈출용으로도 사실 북미 정상회담은 한번 트럼프 성격상 할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저는 그 이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한 거는 이런 노림수도 있다고 봐요. 예. 한국 정부하고 탈북민 사이에 갈등을 좀 더 심화시키는 거. 어차피 정부도 남북 평화 회담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탈북민들이 자꾸 비라를 다음에 또 6.25 날 뭐 100만 장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꾸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와 탈북민 사이에 좀 마찰이 있을 예. 거니까 그것도 좀 나는 노리는 것 같고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정부와 탈북민 사이의 갈등도 노리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 군사 합의 파기하겠다, 개성공단 철수하겠다, 뭐 연락소 철수 이런 거는 네. 그냥 해본 소리로 봐야지 그 실제로 그 행동에 옮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행동에 그게 안 다- 움직이는 것이 예, 예. 북한의 이익이에요. 되래요. 네, 북한의 이익이에요. 만약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걱정할 필요 없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북민들의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은 보내지 마세요. 그 백해무익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발로 해서 그 노동신문에 실린 내용을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이재호 전 장관께서 이제 박지원 전 의원 이야기할 때 이제 박 교수님, 박 교수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그 호칭이 교수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갑자기 또 한국대학교 교수 지금 한국대학교 교수님 석좌 교수로 6월 1일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예. 저한테 자꾸 민생당 전 의원이라고 하는데 예. 저 민생당이 거의 활동이 없는데 그래서 교수라고 활동을 왜 안 하신 거예요? 아니, 민생당이 하셨어야 아직 되는데.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하. 네. 민생당은 있는데 네. 선거에 전패를 해가지고 저도 안 나가고 있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자꾸 나무 약점을 캐서 그 북한처럼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 여튼 그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임명이 예. 되셨어요? 예. 그럼 학생들한테 이제 한국 정치라든지 뭐 대북 대북 문제랄지 국제 정치 뭐 이거 국제 정세 같은 것을 강의하는 거죠. 당 그런데 조- 지금은 예. 이제 개강을 하지 않고 체육 예능 계통만 코로나 되면 예. 강의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후학 많이 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당국대학으로서는 아주 대어를 낚은 거예요. 제가 잘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해서 예. 그러니까 한번 왜 교수라고 하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